1957년 1월 충남 홍성의 외딴 마을인 대교리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이 겪으신 실화 내용입니다. 그날은 아주 춥고 추운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고 바람이 몹시 불다가 잠시 고요해진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좀 넘어선 시각이었는데 당시 누나는 이제 100일을 갓 넘긴 갓난 아이였죠. 멀리 절에서 들려오던 무거운 종소리가 울려 퍼진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정적을 깨고 갑자기 밖에서 개가 짖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마구 악을 쓰고 지저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데 잠시도 멈출 기미 없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 하던 손길을 멈추고 아이를 만져봤더니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운 게 아닙니까? 아이를 안아서 젖을 물려봤으나 아이는 도통 먹지를 않았고 악에 받쳐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 복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소리를 쳤으나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더욱더 미친 듯이 짖어대기만 했죠. 그때 바람 소리인가 돌담이 스치는 소리인가 언뜻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바람 소리라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 목이 쉰 여자의 목소리였죠. 음의 높낮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톤의 쉰 목소리. 두 번째로 이 목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스스로 부인하셨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자정이 넘은 시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눈이 정강이까지 수북이 쌓여서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죠. 돌연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웠죠. 여보, 여보 일어나봐요. 여보, 제발 일어나 보세요. 그러나 낮에 막걸리로 이미 흠뻑 취하신 아버지. 먹고 시끄럽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뒤돌아 주무셨습니다. 끝끝내 아버님을 깨우시는 일은 포기하곤 용기를 내어 창호지를 덕지덕지 붙인 여닫이 문을 여셨죠. 그리곤 대문을 향해서 보니 어떤 시커먼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밤늦은 시간에 누구십니까? 아주머니, 배고파요. 배고프다라는 말은 한 그 여자. 행색이 멀리서 봐도 너무 남루해 보였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 거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숨을 쉬시고는 불덩이 같은 자식을 옆에 뉘고는 일어나서 부엌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갔죠. 그리곤 다음날 아버지에게 드릴 부곡국하고 김치찌개 그리고 소담스러운 김치, 호박전, 새우젓, 멸치 볶은 것 들고 오서 그렇게 한상 차려 조그만 마루에 얹어놓고는 사리문을 향해 가시는데 그 여자에게 가까이 보니 행색이 말이 아닌 겁니다. 머리에는 낡은 두건을 묶어서 턱으로 내려 묶고 있었고 손은 다 부르터서 붕대로 감았으나 쩍쩍 갈라져 피가 비치기도 했죠. 가까이 보니 입술도 부르터서 허옇게 보입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눈도 쑥 들어가고 눈 언저리는 맞은 사람처럼 시푸르퉁퉁하였죠. 몸은 그야말로 너무나 깡말라서 도저히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해진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주위에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낡고 지저분해서 걸레같이 너덜너덜했죠. 그 모습을 보시고 무척이나 처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에 눈물이 벌컥 솟구쳤다 합니다. 아유, 얼마나 추우십니까? 많이 배고팠죠? 그리곤 살인문을 비그덕 열어주면서 아유, 어여 들어와요. 저기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밥 먹고 가요. 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며 너무도 죄송한 얼굴을 했다. 방으로 들어가자고 재차 권유를 했으나 끝끝내 사양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하게 몹시도 기분 나쁜 쉰 목소리였죠. 분명히 여자인데 오랜 방황 끝에 영혼이 고갈된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루에 걸터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개걸스레 먹는지 한동안 굶은 사람처럼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퍼먹었습니다. 수저와 젓가락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맨손으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붕대를 감은 두 손으로 우걱우걱 꾸역꾸역 그렇게 먹어대는 것입니다. 밥풀이 얼굴에 묻거나 건 신경 쓰지 않았고 허겁지겁 개걸스레 퍼먹는 것이죠. 아휴, 얼마나 배고팠으면. 순식간에 상을 비우자 상에는 온통 밥풀이니 반찬이니 다 늘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은 한쪽에 땡그라니 뒹굴고 있었죠. 그리곤 트름을 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곤 두 손을 들더니 큰절을 합니다. 잘 무시오.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그리곤 뒤돌아서서 살인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한두 발짝씩 더 움직이는데 스르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까? 이럴 수가. 그 순간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님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전율을 느꼈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걸 느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바로 이 여자는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배고파서 얼어 죽은 귀신 같다고 느꼈죠. 겨우 정신을 추스르자 방금 전까지 거의 아송이었던 개 짖는 소리도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공허함만이 흐르고 언제부터인지 다시금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겨우 기력을 찾아서 일어나서 상을 치우려는데 이게 또 웬일이란 말인가. 정신없이 어지러웠던 상황은 온데간데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 상을 내온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까? 전혀 흐트름 없이 상은 그대로 있었죠. 상을 부엌으로 가져가서 슬며시 밥을 만져보니 아까 전에 있었던 밥의 윤기는 사라지고 부스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미 밥의 끈기는 전혀 없었으며 굵은 모래알 담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누가 물기를 쫙 빼먹은 것처럼 그렇게 끈기는 사라져 있었죠. 다른 음식들도 모두 윤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복실에게 다 퍼다주고는 방으로 부랴부랴 들어왔더니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옹알이를 하며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남과 함께 아이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어머님이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로 저희 누나 100일 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에 실감나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 덕택에 남매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곤 했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린 적도 있죠.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누나가 대학교 다닐 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누나는 국민대학교 산악회에 가입해서 눈이 녹기 시작하던 초봄, 북한산 인수봉 산악 등반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떨어지면서 중간에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팔을 휘둘렀죠. 그러던 중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잡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를 잡고 기다리다가 동료가 던져준 밧줄에 의지해서 겨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떨어진 높이에 비해서 크게 다치지 않는 경상을 입게 되었죠. 겨우 팔꿈치와 무릎만 조금 까졌습니다. 모두들 너무 놀라서 내려와 봤더니 천만다행으로 조금밖에 안 다쳐서 다들 한숨을 돌렸죠. 그러면서 누나는 내게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때 떨어지기 바로 전에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다.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는데 조심해. 제발 그만 가. 이게 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더라니까. 그때 멈추지 않고 한 발만 더 디디었어도 꺾어진 절벽 쪽으로 떨어졌을 거다. 아우 끔찍해라. 조심해.